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한양 대제학에게는 신동이라 불리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제학은 뒤늦게 얻은 늦동이 동현이를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 키웠답니다. 그런데 동현이가 7세가 될 무렵 사서오경은 물론이고 천문학까지 통달을 하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학자들도 어려워하는 학문들까지 모조리 통달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선 최고 학자 반열에까지 오른 것이었지요. 예, 동현아, 너무 무리해서 공부하지는 말거라. 너의 학문은 이미 조선 최고 반열에 올랐느니라. 아니어요, 아버지. 저는 학문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게 너무 재미있습니다. 어린 동현이의 소문은 한양은 물론이고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보시오 대제학, 대제학의 자제가 동현이라 했소? 그렇습니다, 주상전하. 대제학의 자제가 신동이라 들었소. 동현이가 어서 성장하여 내 곁에서 날 보필해주면 좋을 것 같소.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주상전하. 동현이에 대한 소문은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현이가 어서 성장하여 조정에서 큰 일을 맡아주기를 임금도 기대하고 있었지요. 그렇게 동현이는 세간의 관심을 받으며 훌륭하게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동현이가 17세가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식은 얼마든지 연구하고 공부할 수가 있었지만 세상 이치에 대한 깨달음은 학문만으로는 한계를 느끼게 되었지요. 그리하여 동현이는 고심 끝에 당대 최고의 고승을 찾아가 조언을 받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아버지, 제게 학문은 어려움이 없으나 세상 이치에 대한 깨달음은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여 태백산 석불대사를 찾아가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아니, 태백산이라 하면 아주 먼 거리가 아니더냐? 그리 먼 곳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 세상 경험도 할 겸 이참에 다녀올까 합니다. 이제 너도 나이가 찼으니 과거를 보고 조정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주상께서도 너를 기다리고 계신단다. 때가 되면 당연히 조정에 들어갈 것이옵니다. 허나 조정에 한번 들어가면 다시 세상의 이치를 깨우칠 기회도 사라지고 말지요. 그러니 먼저 세상을 배우고 싶습니다. 내 뜻이 정 그렇다면 몸종과 호위무사들을 붙여줄 테니 조심히 다녀오거라. 아닙니다, 아버지. 저 혼자 경치도 감상하고 사람 사는 것도 보면서 천천히 다녀오겠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버지 대제학은 무척 염려가 되었지만 동현이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동현이는 괴나리 보찜을 하나 메고 집을 나섰지요. 동현이는 지도를 보면서 모르는 길은 물어가며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날이 지면 주막에 들러 밥도 먹고 잠도 잤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아침 일찍 일어나 또 길을 떠났지요. 그렇게 하여 강원도에 들어선 동현이는 어느 마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거리에는 사람들이 없고 어디선가 여인의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동현이는 울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러자 어느덧 쓰러져가는 작은 초가집 마당에서 소녀 하나가 울고 있었지요. 그리하여 동현이는 초가집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죽어 있고 어머니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지요. 아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요? 깜짝 놀란 동현이가 소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소녀가 울음을 멈추고 동현이를 바라보았지요. 아니, 어쩌다 일이 된 것이요? 김진사 노비들에게 머리를 맞아 쓰러졌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님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아니, 김진사는 어찌 그리 잔혹한 일을 벌였단 말이요? 소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동현이도 어찌해야 할 줄을 몰라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요.
곱게만 자란 동현이에게 지금 눈앞에 펼쳐진 모습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현이도 적잖이 놀라고 말았지요. 동현이는 쓰러져 있는 어머니를 안고 방 안에 눕혀드렸습니다. 그리고 죽은 소녀의 아버지를 업고 산으로 가서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지요. 그러자 소녀는 아버지 묘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해질 무렵이 되어 동현이는 소녀를 부축하여 집으로 데려왔지요. 그리고 소녀를 방 안에 들여주었습니다. 동현이는 두 모녀만 두고 도저히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의식도 없고 하나밖에 없는 딸은 슬픔에 빠져 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리하여 동현이는 해가 떨어지고 어두워지자 소녀의 방 안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렇게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 두 모녀와 동현이는 한 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날이 밝아 동현이가 일어나 보니 소녀는 없고 어머니는 정신이 돌아와 있었지요. 이제 정신이 좀 드셨는지요? 우리 딸 이수에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초면에 너무 신세를 지게 되었구려.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선 몸부터 먼저 추스리셔야지요. 그런데 어쩌다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게 된 것이요. 저는 지나는 길소니온데 어제 우연히 처한 사정을 보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랬구려. 우리 집에 오신 손님인데 대접을 못 해드려 참으로 죄송합니다. 동현이가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이 소녀가 밥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배고프실 텐데 식사 좀 하시지요. 어머님도 식사를 좀 하시지요. 아니요, 나는 생각이 없소. 먼저 드시오. 소녀의 어머니는 동현이를 손님이라 생각하여 억지로 슬픔을 참고 견디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슬픔에 찬 가족 때문에 동현이도 밥맛은 없었지만 억지로 밥숟가락을 뜨기 시작하였지요. 아니 그런데 몇 숟가락도 뜨지 않아서 돌멩이가 우드득 씹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소녀가 당황한 눈빛으로 말했지요. 아, 죄송해요. 어제 쌀독이 깨지는 바람에 쌀이 모두 땅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나름 돌을 고른다고 골랐는데 돌멩이가 들어간 것 같아요. 아이고 저런. 이가 괜찮으시오? 네, 괜찮습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 그런데 김진사는 어찌하여 이렇게 잔악한 짓을 벌인단 말이요? 수년째 흉년이 들다 보니 김진사에게 빌린 곡식을 갚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오. 아니 그렇다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단 말이요? 고을 사또도 한통속이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소. 소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동현이는 왠지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대체 그깟 몇냥 때문에 사람까지 때려 죽인다는 것이 동현이는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았지요. 내 잠시 관아에 좀 다녀오겠소. 아니, 관아에는 왜 가려는 것이오? 괜히 총각까지 잘못될 수 있으니 아예 참으시구려.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못 본 채 지나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꾸역꾸역 아침을 다 먹은 동현이는 소녀의 방을 나왔습니다. 그러자 마당에서 소녀가 슬픈 얼굴로 동현이에게 말했지요. 몸 조심하셔요. 그자들은 악랄하기 그지없답니다. 알겠소. 내 조심히 다녀오리다. 동현이는 소녀의 집을 나와 관아를 찾아갔습니다. 사또를 만나러 왔소. 아니, 사또는 왜 찾는 것이냐? 억울한 사연이 있어 만나러 온 것이오. 무슨 일인지 나에게 말해보거라. 사또는 아무나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아니, 어찌 억울한 백성들을 아무나라고 말하는 것이오. 당장 사또를 만나게 해주시오. 아니, 이자가 미쳤나? 어따 대고 떠드는 것이냐? 당장 저리 썩 꺼지지 못할까? 관졸은 동현이를 밀치며 당장 꺼지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동현이도 물러설 수가 없었지요. 그리하여 동현이는 한참 동안 관졸과 실갱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침 출타하던 사또가 옥신각신하고 있는 동현이를 보고 말했지요.
아니 웬 놈이기에 관아에 와서 이리 소란스럽게 하는 것이냐? 아니 어찌하여 이 고을에서는 사람이 죽어나가도 관아에서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요. 아니 이자가 미친 것 아니냐?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함부로 입을 나불 때냔 말이다. 여봐라, 당장 이자를 잡아다가 곤장 20대를 치거라. 내 아버지는 대제학 박영복이요. 날 건드렸다간 큰 코 다칠 것이요. 아니 이놈이 못이라 나불대는 것이냐? 내 놈의 대제학의 아들이면 나는 임금의 동생이니라. 뭐 하느냐? 당장 이자를 잡아다 곤장을 치지 않고. 사또는 동현이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당상관 정이품의 자제가 강원도 산골마을을 혼자 다닐 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지요. 사또의 명이 떨어지자 관졸들이 동현이를 잡아다가 형틀에 묶고 곤장을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동현이가 아무리 항변을 해보아도 그저 허공에 메아리만 칠 뿐이었지요. 생전 처음 매를 맞아본 동현이는 너무 아파 무척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게 20대를 모두 맞자 사또가 다시 말했지요. 여봐라, 저자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옥에 가두고 물 한 모금도 주지 말거라. 그리하여 동현이는 곤장을 맞고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매 맞은 동현이의 엉덩이가 피떡이 되어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지요. 동현이는 기진맥진하여 꼼짝달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갇혀서 하루에 물 한 모금만 마시고 쫄쫄 굶었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관병들은 동현이를 끌고 가 관아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러자 동현이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이수가 달려와 동현이를 부축하여 주었지요.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진 않으셨나요? 이수는 동현이의 몸 상태를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초주검이 되어 끌려 나온 동현이를 보고 이수는 가슴이 아파도 너무 아팠습니다. 괜찮소. 너무 염려 마시오. 혼자 걷지도 못하는 동현이를 이수는 부축하여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눕히고 엉덩이에 바싹 말라버린 핏자국을 깨끗한 물로 닦아 주었지요. 아이고 저런, 우리 때문에 총각이 고생을 하는구나. 미안해서 이를 어찌하노. 동현이는 긴장이 풀린 탓인지 금세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얼마나 잠이 들었을까. 동현이가 눈을 떠보니 바로 옆에서 이수가 잠들어 있었지요. 동현이는 이수가 깰까봐 소리 없이 조용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엉덩이의 통증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었지요. 동현이는 통증을 참고 엎드려 잠들어 있는 이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이수의 옆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지요. 오똑한 콧날에 턱선은 가늘고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눈썹은 적당히 짙었고 드러난 목선은 가슴을 설레게 하였지요. 동현이는 태어나 처음으로 가슴이 설레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내 가슴이 뛰는 것이야? 동현이는 자신도 모르게 속에 있는 말이 밖으로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잠들어 있던 이수가 깨어났지요. 일어나셨어요? 몸은 좀 어떠신가요? 제 몸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헌데 내가 얼마나 잠들어 있었나요? 사흘 동안 주무셨습니다. 아니 그럼 사흘 동안이나 내 곁을 지키고 있었단 말이요? 언제 깨어날지 모르니 곁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째 먹지 못해 배가 고프실 테니 여기 죽 좀 드셔보셔요. 이수가 며칠째 자신의 곁에서 지키고 있었던 것을 알고 나니 동현이는 가슴이 심쿵하였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미묘한 감정들 때문에 동현이는 무척 혼란스럽기도 하였지요. 그리고 이수가 건네준 죽을 동현이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먹었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기운도 나는 것 같았지요. 그렇게 한 이틀 밥을 먹으며 쉬고 나니 동현이는 몸이 한결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수 낭자, 근처에 좀 걸을 만한 곳이 좀 있소? 이제 걸어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렇소. 몸이 한결 가뿐한 것을 보니
걸어봐도 될 것 같소. 그럼 저를 따라오시지요. 이수는 동현이를 데리고 꽃들이 활짝 핀 들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들판길을 나란히 서서 걸었지요. 괜히 저희 때문에 도령께서 고초를 겪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런 부담일랑 갖지 마시오. 나도 어차피 세상 속을 알아야만 하는 일이오. 그리고 큰일을 겪었으니 하루빨리 어머님과 함께 낭자가 기운을 되찾으시기를 바라겠소. 동현이 말에 이수의 눈이 촉촉해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주저앉고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몸이 아픈 어머니와 세상 속에서 외톨이가 되었기 때문이었지요. 빚 때문에 조금 있는 땅도 빼앗기고 말았으니 앞으로 살아갈 일도 무척 막막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믿고 의지할 곳도 없었지요. 그런데 동현이 총각이 기운을 내라 격려를 해주니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동현이는 울고 있는 이수를 보니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처한 현실이 너무도 가혹했기 때문이었지요. 동현이는 말없이 이수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러자 처한 현실에 무너지기 직전에 이수는 동현이 품에 기대어 울고 말았지요. 동현이는 자신의 가슴에 기대어 우는 이수를 더욱더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동현이는 이수에 대한 연민과 사랑, 그 어디쯤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사내로 태어나 처음으로 연민을 느꼈으며 가슴이 설레고 심장이 뛰는 감정도 느꼈습니다. 내 반드시 빼앗긴 땅을 다시 찾아줄 것이오. 그러니 나를 믿고 기다려 주시오, 낭자. 동현이는 이수를 위로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약한 김진사와 사또를 가만두지 않을 생각이었지요. 어디서 오신 뉘신지는 모르오나 도령께서 더 큰 화를 당하는 것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 도령께서는 이만 저희를 잊어주셔요. 이수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수의 떨림은 동현의 가슴을 더욱더 아프게 하였지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난 이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 이수는 조금씩 안정이 되어 갔지요. 그렇게 이수가 안정이 되자 동현이는 이수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이랍니까? 저 멀리 이수의 집이 불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깜짝 놀란 두 사람은 불타는 집을 향해 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숨이 턱에 차도록 달려와 보니 집은 불타고 있고 어머니는 마당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니 어머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새 또 김진사 노비들이 찾아오지 않았겠니? 그자들이 집을 당장 비우라면서 불을 지르고 갔단다. 이수는 또 어머님을 붙들고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동현이는 불을 꺼보려 노력을 해보았지만 이미 집 전체로 옮겨붙은 불을 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친 동현이도 불 끄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요. 아니, 세상이 어찌 이렇게까지 잔인하단 말인가? 사람의 생명은 귀천을 떠나 모두 소중하거늘 어찌하여 악귀 같은 자들이 판을 치고 있단 말인가? 동현이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불타는 집 마당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모녀를 보니 동현이도 눈물이 나왔지요. 찢어질 듯 아픈 가슴을 동현이는 꾹꾹 참아야만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수와 모녀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은 동현이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동현이는 지금까지 몰랐던 진짜 세상의 참상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탐욕 때문에 법과 도덕, 그리고 양심까지도 가차없이 버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탐욕에 눈먼 인간들은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겉모습은 같았지만 세상 속에는
선인과 악인이 공생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동현이는 세상에 대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슬픈 세상이로다. 악인과 선인이 공생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현실이 너무 안타깝도다. 이수 어머님은 결국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수 또한 충격을 크게 받아 쓰러지기 직전이었지요. 동현이는 그런 이수를 보며 한없는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보호를 해주고 싶었지요. 동현이는 지푸라기를 주워와 바닥에 깔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은 어머님을 옮겨주었지요. 마을에는 의원이 없다 보니 어머님을 치료할 수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김진사와 사또가 무서워 이수 가족을 도와줄 수도 없었지요. 그리하여 세 사람은 불타버린 집 마당에서 밤이슬을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 어머님의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동현이가 말했지요.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제가 가려던 절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가서 당분간 몸조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총각에게 너무 짐이 되는 것 같아 미안할 따름이요. 그런 생각 마시어요, 어머님. 어머님은 제 어머님과도 같으십니다. 동현이는 이수 어머님을 업고 태백산 암자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이수도 한 걸음 뒤에서 따라왔지요. 산속길을 한참을 걷고 걸어 세 사람은 드디어 암자에 도착하였습니다. 어서 오시오. 한양에서 오신 대제학의 자제분이시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같이 오신 분들은 뉘신지요? 억울한 일을 당해 오갈 데가 없으십니다. 그러니 당분간 이곳에서 머물 수 있게 해주시지요. 그랬군요. 어서 이리 들어오시지요. 석불대사는 이수 모녀가 쉴 곳으로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수와 어머니는 따스한 방에서 지낼 수가 있었지요. 그리고 동현이는 마을에서 있었던 내용을 세세하게 글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스님에게 부탁을 하였지요. 대사님, 이 상소문을 임금께 전해 주실 수 있겠는지요? 알겠소. 내 사람을 시켜 전해드리리다. 마을 사또와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상소로 올리고 동현이는 석불대사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었지요. 그렇게 동현이는 지식으로만 얻을 수 없는 세상에 대한 이해를 석불대사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이수와 어머님을 보살펴 주었지요. 그러다 보니 이수 어머님의 건강도 점점 회복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수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동현이는 암자 아래에 있는 개울가로 내려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이수가 개울가에 발을 담그고 앉아 있었지요. 동현이는 내려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이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태풍을 만나듯 큰일을 겪은 이수의 모습은 한없이 연약해 보였지요. 그리고 잔잔한 바람에 살랑살랑 흩날리는 이수의 머리카락은 그런 이수를 더욱더 애처롭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무엇하고 계시오? 개울물이 너무 맑아 구경하고 있습니다. 물이 차갑진 않으시오?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말하고 있는 이수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효심이 깊고 마음씨 착한 이수의 얼굴에는 아직도 아픔에 대한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지요. 그런 이수를 보며 또 가슴이 아려진 동현이는 이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어머님은 내가 책임지고 돌봐드릴 것이오. 그러니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시오. 이수의 눈에는 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자 동현이는 이수를 가슴에 꼭 안아주었지요.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마음이 진정된 이수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도령님이 아니었다면 어찌 되었을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덕분에 어머님의 건강도 회복되고 계시니
저 또한 한결 마음이 안심됩니다. 동현이는 착한 이수가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리하여 자신도 모르게 입맞춤을 하였지요. 처음 해보는 입맞춤이었지만 전혀 어색하지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연인에게 하는 마음의 표현이었으니까요. 이수도 그런 동현의 입맞춤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이 옆에서 지켜주는 동현이가 너무도 사랑스러웠기 때문이었지요. 그렇게 선남선녀는 진실한 사랑이 담긴 입맞춤을 온 마음을 담아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였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달포가 지나자 동현이는 다시 한양으로 갈 때가 되었지요. 이수낭자, 내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날 기다려 주시오. 내 반드시 다시 돌아와 낭자와 혼례를 올리겠소. 몸 건강히 다녀오셔요. 도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동현이는 이수와 작별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석불대사와 이수 어머님께도 큰절을 하고 암자를 나섰지요. 동현이는 돌아가면서 이수가 살았던 마을을 들러보았습니다. 그러자 사또와 김진사는 참수되고 관리들은 죄다 옥에 갇혀 있었지요. 자승자박, 사필귀정이로다. 어찌 인간의 탈을 쓰고 짐승 같은 짓을 벌인단 말인가. 동현이는 씁쓸한 표정을 하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어서 오너라. 주상께 너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 몸을 다친 곳은 없느냐? 네, 저는 괜찮습니다. 다행이다. 네가 이번에 세상 경험을 제대로 한 듯하구나. 아버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무슨 말인지 어서 해보거라. 그 마을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처자와 혼인을 하고 싶습니다. 갑작스런 동현이 말에 대제학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것이 무슨 말이더냐? 어찌 평민과 혼인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야? 제가 태어나 처음으로 마음에 품은 여인입니다. 그러니 혼인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것은 안 될 말이다. 다시는 입 밖에 내지도 말거라. 아니 왜 안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릇된 신분보다 진실된 사랑이 더 중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네가 몰라서 하는 말이다. 네가 평민과 혼인하면 너의 자식들은 조정의 출사조차 할 수 없을 것이야. 그리 되면 네 대의 가문이 몰락한다는 것을 어찌 모르느냔 말이다. 인간은 태어나 영원히 살 수가 없는 법입니다. 헌데 어찌하여 사회적 신분과 명예에 얽매여 산단 말입니까? 가식과 위장 속에 무슨 진실된 삶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한평생을 가식으로 포장된 삶보다 진실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대제학과 동현이는 서로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제학은 동현이의 집 밖 출입을 금하고 말았지요. 아버지 대제학은 동현이가 평민 처자에게 달려갈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호위무사를 붙여 집 밖 출입을 못하게 감금하였지요. 그러다 보니 동현이도 아버지에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과거도 보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으며 아버지에게 맞서고 있었지요. 그러자 하도 답답한 아버지 대제학이 먼저 동현이를 찾아갔습니다. 예, 동현아, 이제 정신 차리고 과거를 봐야 할 것이 아니냐?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것이야? 그러니 아버님께서 저의 혼인을 승낙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당장이라도 과거에 응시를 하겠습니다. 네가 왜 과거를 보지 않고 있는지 주상께서도 걱정이 많으시다. 그러니 이제 그만 포기하고 어서 과거부터 보거라. 싫습니다. 그 어떠한 이유로라도 혼인을 승낙하지 않으시면 저는 과거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도 완고한 동현이 때문에 아버지 대제학은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허나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이 평민과 혼인을 한다는 것은 가문이 몰락하는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가문을 생각한 아버지는
동현이의 혼인을 절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기나긴 싸움은 끝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세월이 흘러 2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갔지요. 동현이도 어느덧 40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노인이 된 아버지는 노환으로 자리에 눕고 말았지요. 그러다 보니 과거도 보지 않고 늙어가는 자식을 아버지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느 날 아버지는 동현이를 들라 하였지요. 예, 동현아, 나도 더 이상 널 두고 볼 수가 없구나. 그러니 내 뜻대로 하거라. 이제서야 아버님이 제 뜻을 들어주시는군요. 참으로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어느덧 중년이 된 동현이는 말 타고 강원도 태백산 암자로 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달려가면서도 동현이는 이수 생각뿐이었지요. 이수낭자는 아직도 날 기다리고 있을까? 아니야. 언 20년이 흘렀는데 이미 날 잊었을 거야. 동현이는 말에 채찍을 가하며 달리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암자에 도착을 하였지요. 이수낭자 어디 계시오? 그러자 잠시 후 웬 여승이 나왔습니다. 어서 오셔요, 도령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동현이는 이수를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여승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동현이는 이수에게 달려가 버락 안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엉엉 울었지요. 그런데 이수는 요동도 없었습니다. 그저 동현이에게 몸을 맡긴 채 우뚝 서 있을 뿐이었지요. 미안하오. 이게 다 내 탓이오. 그동안 낭자를 무척이나 보고 싶었소. 동현이는 너무 늦게 찾아온 자신을 한탄하고 또 한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중년이 되어 스님이 되어버린 이수를 보며 가슴이 너무 아팠지요. 동현이는 이수를 붙들고 한참을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난 동현이가 이수에게 물었지요. 그동안 날 무척 원망하였소? 원망이 아니고 걱정을 하였습니다. 꼭 돌아오실 것을 믿었기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하였지요. 그랬구려. 이놈을 용서하지 마시오. 아닙니다. 이제라도 오셨으니 제 마음이 안심이 되옵니다. 아니 그런데 어머님은 어디 계시오? 동현이 말에 이수의 두 눈이 촉촉히 젖어들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는 것이오? 어머님은 몇 해 전 세상을 뜨셨습니다. 아 그리 되었구려. 상심이 크셨겠소. 그런데 석불대사님은 어디 가셨소? 대사께서도 숨을 거두셨습니다. 아니 그렇단 말이오. 그래서 날 기다리느라 홀로 남아 스님이 되신 것이오? 그렇습니다. 저는 도령님이 꼭 저를 찾아오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고맙소 날 기다려줘서 이제 나와 같이 한양으로 갑시다. 동현이는 이수를 말에 태워 한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갔지요. 아버지, 저와 혼인할 이수낭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이수라 하옵니다. 이수는 아버님께 큰절을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이수의 큰절을 받으며 눈물을 적시고 말았지요. 자신의 고집 때문에 인생을 망쳐버린 두 사람을 보면서 아버지는 후회를 하였습니다. 그래, 너희들에게 내가 정말 미안하구나. 부디 날 용서하거라. 아버지도 눈물을 감추질 못하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1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이수도 어엿한 중년 부인의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가족 친지만 모아놓고 혼례를 올렸지요. 20년 만에야 드디어 정식으로 부부가 된 것이었습니다. 부인, 내 오늘을 위해 20년을 기다려왔소. 그리고 그 20년을 기다려주어 참으로 고맙소. 저도 서방님께 감사드립니다. 20년을 한결같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 점을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20년 만에야 부부가 된 두 사람은 혼인 첫날 밤 첫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꿈만 같은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지요. 그리고 신동이라 불리던 동현이는 이후로도
과거를 보지 않았습니다. 부인이 된 이수 곁을 한시라도 떠나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20년 동안 지켜주지 못한 이수 곁의 빈자리를 남은 평생을 바쳐 지켜주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며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도 여럿 두었지요. 선한 아버지 어머니의 성품을 이어받아 자식들도 인품이 무척 훌륭했습니다. 그렇게 명예라는 포장지 속에 감춰진 가식과 위선을 벗어나 두 사람은 진실된 삶을 살았답니다. 유명인 플레밍 로즈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사랑받는 사람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말이 되겠지요. 오늘부터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보면 어떨까요? 진정 참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